1년 광고 수익을 한다면은 중형차 정도 금액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BMX 선수 이성입니다. BMX가 뭐죠? 자전거를 가지고 트릭을 하는 그런 이제 스포츠입니다. 집이 참 좋네요. 그런가요? 돈을 많이 버시나요? 아니요, 그냥 조금씩 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뒤에 보니까 기타가 있는데 네네. 기타는 왜 있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원래 기타를 좀 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기타도 잘 치시나요? 조금 칠 줄 압니다.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만 보세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좀 재능이 있어 보이시는데 재능 없습니다. 이 기타를 포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BMX를 시작한 것도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때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이제 기타냐 아니면은 BMX냐. 제가 좀 더 그 당시 원하고 더 잘하고 좋아했던 게 BMX다 보니까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보통 어디서 하세요? 파주 쪽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서 그 근처 가서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 오토바이인가요? 네, 이제 제 오토바이입니다. 좋은 거 타시네요. 혹시 이 오토바이도 앞바퀴 들고 타실 수 있나요? 아니요. 위험하긴 안 탑니다. 선생님은 그럼 이 BMX를 얼마나 타신 거예요? 올해로 지금 한 12년째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동갑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BMX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전거를 산지 한 일주일 만에 그 친구는 접고 저는 그 좀 자전거 산 게 좀 아깝고 연습한 게 아까워서 지금 12년째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자전거를 사셔서 타셨을 때 네네. 어디서 배울 곳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었어요. 그럼 혼자 독학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 독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BMX를 타는 선수분들이 많이 없나요? 많이 없어요. 막 유럽이나 뭐 가까운 일본보다도 없긴 하죠, 아마.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좋네요. 그쵸. 아마 이제 BMX뿐만 아니라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도 한국에서는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매번 앞바퀴를 새로 뺐다가 조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닌데 타기 전에 이제 풀려 있거나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는 보통 얼마예요? 가격대가 다 다르긴 한데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커스텀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부품이 다 다른 회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에 400만 원이요? 네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네, 더 비싼 것도 있죠. 지금 이거는 크로몰리라고 해가지고 네. BMX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가볍고 강성은 비슷한 티타늄 재질의 자전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이 컴플릿 바이크 한 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 걸 타게 되면은 네네. 더 기술이 잘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가볍고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럼 이런 자전거는 보통 제일 유명한 제조사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벤츠가 좋냐, BMW가 좋냐, 이게 뭐 어느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취향이라. 근데 이제 유럽이랑 미국 쪽이 아마 제일 유명해요. 선생님, 그럼 보통 이런 자전거는 네네. 한 번 사면 얼마나 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입문자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타세요. 모델 따라 다르기도 한데 이제 만약 이런 커스텀 바이크를 사신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그냥 평생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선수나 잘 타시고 기술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데미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6개월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4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품을 하나씩 두 개씩 바꾸다 보니까 한 번에 400만 원은 안 나가고 만약에 빨간색 이 프레임이 망가진다 하면 100만 원.
그럼 어떻게 보면 유지 비용도 상당하네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컴플릿 바이크가 다 스폰서에서 제공해 주는 거다 보니까 자전거에는 이제 저는 돈이 안 들어가긴 해요. 선생님은 수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 계약을 해가지고 연봉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 촬영 또는 이제 저는 공연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BMX 지도자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사료 같은 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스폰서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돼요. 아, 어떤 데가 있어요? 제일 큰 기업은 르코크, 고프로, 그다음에 뭐 레드불, 오클리 등등 좀 많은 편이에요. 저도 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런 스폰을 받게 되면 네네. 고프로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 회사잖아요. 관련 다른 회사의 스폰은 못 받게 돼 있나요? 네, 보통 그런 편이죠. 선생님 아까 뭐 공연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런 BMX 퍼포먼스 공연은 실내가 안 닿으면 회당 출연료가 어느 정도 돼요? 공연 규모랑 인원수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회당 한 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럼 공연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제일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어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하는데 공연료가 꽤 짭짤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기술이랑 그 공연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고 이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엄청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출연료가 대략 어느 정도로 측정되나요? 그것 또한 이제 메인과 서브, 그 다음에 광고 이제 촬영 일정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1년 광고 수익을 한다면은 중형차 정도 금액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뭐 5천에서 1억 사이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광고 수익료도 어마어마하네요. 대신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공연이랑 다르게 이제 20분, 25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은 쉬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광고 하루 이틀만 찍으면은 한 일주일은 근육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쉬어주고 훈련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광고를 했다. 그러면 아디다스 광고는 출연을 못하게 돼 있나요? 보통 이제 광고주나 아니면 이제 프로덕션 같은 데서 이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르쿠크 선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경쟁 업종인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는 광고 촬영을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CF에서 자전거 씬이 나오면 거의 선생님의 가능성이 큰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BMX도 혹시 대회 같은 게 있나요? 대회 많죠.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BMX 안에서도 종목이 한 3개로 나뉘어요. 레이싱, 뭐 파크, 플랫랜드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플랫랜드 외에는 레이싱은 2008년부터 들어가 있고 파크 종목 같은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의 주 종목은 뭐예요? 플랫랜드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피겨스케이팅 같이 이제 자전거로 약간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장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주 종목이지만 파크나 스트리트도 같이 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종목에서 대회 수상한 경력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가장 랭킹이 높았을 때는 세계 2위. 2위까지 하셨어요? 네네. 1위는 조금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럼 보통 이 종목은 강대국이 어딘가요? 유럽이랑 미국. 근데 이제 제가 타는 이제 플랫랜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엄청 강대국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BMX 쪽 투자나 그런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수의 기량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네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다 보여주신 건가요?
선생님 지금 방금 간단하게 기술 보여주셨는데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네네. 한 2번 정도 실패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오랫동안 기술을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연기라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이제 짧게 많은 트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중간. 메달 순위 자체가 네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오랫동안 기술을 보여주는 것보다 뭐 임팩트 있게 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점수의 요인이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하나의 요소만으로 1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그 다음에 성공률, 창의성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경우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술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연습하는 장소가 따로 없나요? 평평한 바닥이나 이제 좀 넓은 공터 같은 데면은 다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만 안 네, 된다면은 그쵸. 어느 장소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보통 그러면 네네. 하루에 이렇게 연습을 얼마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렇게 봤을 때 회전하는 기술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멀미약 드시고 하시나요? 어지럽긴 한데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많이 돌면은 어지럽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도냐라고 하시는데, 똑같이 어지러운데 그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게 더 빨라요, 일반인 분들보다. 그래서 막 코끼리코를 10바퀴 돌았을 때 어지러움은 똑같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또 다시 10바퀴 또 돌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네. 코끼리코 한 20바퀴 돌고 네네. 앞으로 걸어가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제 옆으로 가시던데? 저는 앞으로 갔다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가지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네. 이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네요. 네, 제 거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크 쓸 일이 거의 없고 브레이크를 쓰는 트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를 뗀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네네. 평소에는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겠네요. 브레이킹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서 다니면은 좀 안전하고 또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긴 해요. 그럼 브레이크 없이 브레이킹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어릴 때 하던 C깎이네요. 그럼 혹시 지금 여기가 네네. 약간 계단처럼 턱이 있는데 저런 데서도 내려올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딱히 브레이크가 없어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한 번에 성공해서 기분 좋으신가요? 뭐 익숙한데요. 뭐 이런 거는 기술로 잘 안 칩니다.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보이시나요? 무거운 게? 네. 제가 이틀 전에 포항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한 3일 동안 연속 촬영하고 나서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떤 촬영이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촬영인데 제철소랑 같이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네네. BMX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연습하는 노하우나 그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어쨌든 익스트림 스포츠다 보니까 겁을 먹게 되면은 경직이 돼요, 몸이.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좀 덜 다치는 요령 중 하나고요. 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제 트릭을 할 때 각이라 그래요. 이제 좀 더 밀어주거나 아니면 더 들어주거나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좀 팁이라면 또 팁일 수 있죠. 처음에 초보분들이 네. 이 BMX를 연습할 때는 좀 안전 보호 장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저도 새로운 트릭을 할 경우는 보호장구를 좀 착용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릭을 하다 다치게 되면은 더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습을 못하고 치료나 쉬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부딪히더라도 좀 덜 다치고 오래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긴 이 익스트림 선수분들은 몸이 자산이니까 좀 더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쵸. 피디님, 제가 좀 재밌는 기술 보여드릴까요? 네, 뭐예요? 대회 때 쓰는 트릭은 아니고 저희가 퍼포먼스 공연 때 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잡고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요. 어렵네요. 그럼 제가 이거 이왕 잡은 김에 혹시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예,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스핀이란 기술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를 돌리시기 어려우니까 네. 반 바퀴. 오른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안장을 잡아줘요. 네. 그리고 왼손을 뒤집어서 오른쪽 핸들바. 왼손을 돌리면서 오른손을 띄워주고 잡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을 이용 안 하고 오른손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그 다음에 한 바퀴. 한 바퀴. 반 바퀴 먼저 해볼까요? 네, 반 바퀴 먼저 해보고 네. 갈게요. 그러면은 왼손을 여기 잡고 오른손을 떼고. 네, 맞습니다. 요거 맞죠? 네네. 요거 네, 맞습니다. 아, 왜 손이 반- 안 떼지죠? 제가 아까 팁을 알려드렸는데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딱. 네. 빠르게. 네네. 그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80% 성공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반 바퀴도 쉽지 않네요. 아, 그쵸.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거의 다 왔는데. 오른쪽으로 돈다 생각하시고 오른쪽 커브를 몸을 살짝. 네, 약간 기울여 주시면 좀 더 편하세요. 네, 그죠. 제 쪽으로 온다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네, 성공하고 발이 떨어진 거라 이거는 그러면은- 성공이라 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이제 되겠는데요? 해보실까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해보시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허리가 엄청 아픈데요. 그래요? 이게 뭔가 몸에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BMX가 약간 한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다 쓰다 보니까 아마 내일 좀 허리뿐만 아니라 팔도 아프시고 그럴 거예요. 오늘 이런 연습 말고 또 다른 연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아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트릭은 어떻게 보면 다 플랫랜드의 기초 트릭 같은 건데 이제 스트리트 파크나 이제 뭐 스케이트 파크 이런 데 가서 이제 트릭하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트릭은 연습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고 촬영이나 뭐 그런 거에 또 쓰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제자리에서 하는 이런 기술들은 광고를 찍을 때 좀 다양성은 떨어지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거 한 트릭만 보다 보면은 자세가 바뀌고 해도 하나의 도는 트릭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다양성을 좀 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장르의 트릭도 같이 연습하는 편이에요.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업을 갖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직업보다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신 건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늘 불안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못 벌어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항상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현역 선수다 보니까 대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중해서 연습할 때 긴장감도 가끔 느끼게 되고 계속 멈춰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런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또 자전거를 타보면은 또 재밌고 이거를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목표도 좀 있고 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좀 행복한 점은 또 많겠네요. BMX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성취감이에요. 금방 아까 보셨다시피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게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성공했을 때 그런 성취감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더 많겠네요. 국내 대회 규모나 대회 횟수도 적고 좀 발전이 좀 더딘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는. 그럼 선생님도 앞으로는 네네. 어떤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목표까지도 갖고 계신가요? 네, 현역 선수라면은 다 챔피언이 목표일 거예요. 해외에서 네네. 이런 세계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은 대회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돼요. 꽤 많네요. 1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1억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적게는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100만 원짜리 상금 대회도 나가고 뭐 그런 편인가요? 보통 이제 대회를 상금만 보고 나가는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월드 서킷이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포인트가 들어가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 대회에서 총 합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그 한 해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포인트가 들어가는 대회는 웬만해선 다 나가는 편이에요. 보통 유럽의 대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유럽 친구들은 뭐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가는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대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유리하겠네요. 네, 훨씬 유리하죠. 네.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하루 종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뭔가 팁을 알려주거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조언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BMX라는 이제 스포츠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BMX를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하려고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많이 좀 도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굳이 선수가 아니어도 이런 이제 하나의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상한 직업 파이팅입니다.